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 창업자이자 한때 전 세계 보호 순위 68위에 등극, 억만장자 석유 재벌 해럴드 햄. 부를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2012년 5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수 앤 아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 아넬이 제출한 감시 카메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뭐야? 뭐가 찍혔길래? 야, 궁금하다. 뭐가 찍혔을까?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은 바로 남편 햄의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넬은 2007년 당시 남편 햄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그렇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에이구, 빼박이네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외도 장면이면. 자,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은 남편 햄의 발언으로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야? 우린 사실상 2005년 가을에 헤어진 뒤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아넬이 2007년도부터 설치했다는 감시 카메라 자료가 오히려 파탄난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이로 인해 소송은 부인 아넬이 제출한 증거물로 인해 남편 햄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2005년에 깨졌다면서요? 근데 왜 2007년에 뒤늦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가족법에 의하면 결혼 후의 재산 증가분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햄의 회사는 200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 주가가 무려 500% 급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유지 여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이에 아넬은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도 같이 키웠다고요? 회사 자산 약 176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그중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남편 햄이 아내 아넬에게 재산인 약 6%인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억 원과 회사 주식 2천만 주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해럴드 햄은 약 1조 700억 원을 수표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봐봐. 저 금액을 깨알같이 썼어. 하도 길어서 옆으로 밀려났어. 돈이. 예. 돈이 위로 이렇게 삐처럼 나갔어. 쓸데없어가지고. 아무리 빨리 썼어도 1분 걸렸겠는데. 3년 넘게 전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런 그가 지난 2019년 1월 결혼 25년 만에 돌연 이혼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간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웬만한 나라 예산 아니야, 예산? 정확한 이혼 사연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아내 맥킨지가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이혼 합의 사항. 제프가 가진 A사 지분 중 25%를 받기로 했어요. 맥킨지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A사 지분 가치는 당시 한화로 무려 약 40조 5천억 원. 이로 인해 맥킨지는 A사의 3대 주주가 됐고요.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한숨에.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받은 맥킨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맥킨지와 결혼하고 1년 뒤인 1994년 A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A사의 1호 직원이 바로 아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는 A사 초창기 도서 주문, 도서 출하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 A사의 성장에 초석을 다졌고요. 그 결과 A사는 작은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여도로 보면은 자격 있지. 저 정도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40조 원의 이혼 합의금을 받은 맥킨지의 통 큰 결정. 제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맥킨지는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이 엄청난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는 실제로 성평등단체, 환경보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만 한화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평범한 교사와 재혼, 현재 남편과 소박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큰 시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좋은 일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안 중요하신 대인배는 대인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따뜻한 기부로 환원 중인 맥킨지. 그녀의 행보야말로 진정한 로열 패밀리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흥행 배우이자 탑스타 톰 크루즈. 그런데 2012년 6월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파경. 바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으니 톰 크루즈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까? 당시 톰 크루즈의 자산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 상당으로 추정. 따라서 사람들은 이혼 시 억대 몸값의 배우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에게 지급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액수가 대단하잖아요. 그 위자료 액수만 해도. 저 할리우드 배우들은 수입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지 2달 뒤인 2012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소식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톰 크루즈가 지급한 위자료 0원. 아니? 아니면 혹시 귀책 사유가 케이티 홈즈한테 있었던? 아 그래도 아무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홈즈가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파혼이라는 건 그러네. 뭔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혼 당시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전 오직 수리에 대한 단독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단독 양육권을 주장.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의 절반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 대신 받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빠니까 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요. 사실 둘 다 좀 의외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예요. 네. 너무 의외. 그리고요, 위자료만큼이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사람의 파경 이유였습니다. 당시 케이티 홈즈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 사유란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교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요,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교의 입교 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케이티 홈즈는 딸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길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은 케이티 홈즈는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겠네요. 결국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좁혀지지 않죠. 네.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요, 무려 120만 명의 팔로워를 둔 싱가포르 SNS 스타이자 인플루언서 제이미 추아입니다. And welcome back to 그녀의 SNS 속 일상은 화려함과 럭셔리함의 극치. 와. 일단 제이미 추아의 드레스룸을 살펴보면요, 각종 명품백이 벽면 한가득.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명품 중의 명품, 에피메스 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여성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구두 수백 켤레가 전시돼 있습니다. 대박이다. 백조 한 칸에 그 집이야, 집. 그 집인 거잖아요. 제이미 추아가 이런 럭셔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유, 재벌? 금수저? No, no, no. 바로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이미 추아는 한 항공사에서 일하던 스튜어디스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비행 중 데스티니 인도네시아의 억만장자 누리디안 쿠아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두 사람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 15년 만인 2010년 제이미 추아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법정 다툼 끝에 1년 뒤 이혼했는데요. 그녀가 받은 정확한 위자료 액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언론의 추측에 따르면 제이미 추아는 매달 33만 2천 달러, 한화로 약 3억 8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 1년이라는 줄 알았어.
하루로 따지면 매일 약 1,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일당 1,200이네. 일일 1명품백 사고도 남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콕 하루 하면 1,200이 그냥 세이브네. 그래서 제이미 추아는 매달 15,000달러, 약 1,700만 원 상당의 각종 시술과 관리를 받고 있고요. 아, 또 아들의 생일에는 2억 원 상당의 SUV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고민이겠다.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차가 없나 고민이겠네. 벤이다, 벤. 요즘에 나온 포. 람보. 아니, 포. 세 번째 거. 요번에 나온 거. 저 사람은 저럴 게 아니라 좀 사회에 득이 되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차 다 갖고 다니면 뭐 할 거야? 하루에 뭐 세 대 7개 타고 먹을 거야? 아니 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대 동시에 타고 다닐 거 아니잖아. 난 저 세 번째 차는 되게 탐난다. 우리가 지금 부러워서 이런 거 아니라는. 우리끼리 한번 체크해볼게요. 방금은 좀 부러운 것 같았어요. 우리끼리 한번 체크해볼게요. 미국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동산 카지노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2004년 출간한 부와 성공을 이뤄내는 법을 담은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로 바로 이 계약서를 꼽았습니다. 그건가 보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건가 보다. 먼저 1991년 트럼프는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 1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당시 이바나는 불륜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을 요구.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사인한 게 있었으니 바로 혼전계약서. 이 혼전계약서 하나 잘 써둔 덕분에 트럼프는 이혼 당시 이바나가 요구한 2,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세이브했네. 그런데 트럼프가 혼전계약서 덕을 본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트럼프는 두 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메이플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단돈 200만 달러, 약 2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쓴 혼전계약서인 만큼 노하우가 생겼던 걸까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출간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항목까지 추가! 트럼프가 숱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그녀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그 어떤 관련 인터뷰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뉴스에. 진짜 다양한 폭로가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닫으라고 써놨나 보다. 진짜 계약서를 잘 써놨나 봐. 야, 근데 이제 트럼프랑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봐야겠네. 일단 왜 이렇게 자꾸 쓰자고 그러지? 거의 책 한 권일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두 번의 이혼 후 일명 혼전계약서 전도사로 거듭난 트럼프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파이어!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트럼프는 지금의 아내 멜라니아와도 혼전계약서를 썼을까요? 썼겠죠. 썼겠지. 대선 직후에 이혼설이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유명 신문사의 메리 조던 기자에 따르면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역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의 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입성을 반년 가까이 미룬 이유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는 그 상황을 혼전계약서 수정에 적극 활용. 자신의 친아들 베런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쟁취했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약속인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장치를 건다는 게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못 믿으니까 저거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도.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과 세계적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 만나부터 결혼까지 떠들썩한 행보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두 사람인데요. 대단했죠. 셀럽과 셀럽의 만남. 정말 세계의 결혼이었죠. 이 유명 셀럽들의 만남과 결혼이 화제가 된 건 두 사람의 길고 복잡한 러브 스토리도 한몫을 했는데요. 2004년 한 모임에서 카다시안을 보고 첫눈에 반한 웨스트. 하지만 당시 카다시안에겐 남편이 있었기에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친구 페리스 힐튼과 함께 있는 카다시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한 웨스트.
하지만 카다시안은 그 당시 농구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들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웨스트의 긴긴 소원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2011년 험프리스와 결혼했던 카다시안은 72일 만에 이혼을 선언. 이후 웨스트는 오랜 구애 끝에 결국 카다시안의 세 번째 남편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죠, 카니 웨스트가? 결국 뭐 쟁취한 거죠, 사람. 이게 트루 러브 아닙니까? 계속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세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후 4명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지난 2월 카다시안과 웨스트 부부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애들 어떡하고? 웨스트는 완전 자기 멋대로 해요.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 되면 완전 돌변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웨스트는 유세 현장에서 아내 카다시안과 이혼하고 싶고 그녀가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비정상적인 돌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나? 반면 웨스트는 이혼 사유에 대해 카다시안 가족이 빠져있는 리얼리티 쇼에 염증을 느껴요. 모든 게 다 가식이고 짜이지 각본대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삶에서도 리얼리티 쇼에 빠져 있는 카다시안 가족들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혼 사연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재산 분할. 아이고야. 바로 세계 연예계에서 최고의 부호로 손꼽히는 이들 부부의 합산 재산 규모는 무려 약 2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우. 현재로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어떤 판결이든 애들을 갈라놓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사랑이 결말이 이렇게 씁쓸하다는 게 마음 아픈 사실 아니겠습니까?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